고품격 매너 토크쇼 백문백답 14번째 질문. 두둥. 따단. 예. 한 번 더 할까요? 안 맞았는데. 네, 다시 한번. 네. 고품격 매너 토크쇼 백문백답 14번째 질문. 따단.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좋은 아이템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좋은 회사, 좋은 아이템. 다 자기네 회사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좀 사심 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그래서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 그러면 일단 네트워크 제품들은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한테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품질은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 뭐 좋은 제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좋은 제품, 여기서 말하는 좋은 제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회사만이 가진 독점적인 물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가 적금처럼 하나 둘 쌓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있는 제품들은 그 타 회사도 기술력이 발전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품질이거든요. 그렇죠. 그 비슷한 품질이다 보니까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5년 투자해서 네트워크 형성했는데 그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재 시장에서 시간을 5년, 10년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독점적인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체험들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생기면 이 제품을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하나 둘 적금처럼 쌓이기 때문에 내가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점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가 꾸준히 쌓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독점성이 있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독점성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꾸준히 계속 소비자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 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도 될 사람은 돼요. 예. 하지만 네트워크는 나도 평범했고 또 내 이하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성이라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점성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다른 분 혹시 잘 방송 보시는 분들 믿지 않겠지만 제가 마케팅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가끔 사람들이 교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혹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하버드의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쓴 그 5 force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걸 한번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시면 지금 얘기하신 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템을 볼 때 경쟁 구조를 보거든요. 대체재가 있냐,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나랑 비슷한 애들이 많냐 없냐, 뭐 이런 건데 그 5 force 모델이 그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걸 중심적으로 고민해. 5 force 모델. 근데 요건 오늘 못 설명드리고 제가 조금 마케팅 컨설턴트로서 하나 설명드리면 오늘은 저관여 고관여란 내용으로 조금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가름을 해드려볼게요. 저관여. 그러니까 저관여 고관여라는 건 영어를 그대로 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가격이 높냐 낮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휴지 3만 원짜리 살 땐 큰 고민 안 해요. 그냥 그 1+1 있으면 사고. 그렇지만 3,000원짜리 연고를 살거나 5,000원짜리 연고를 살 땐 고민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품을 살 때 고민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여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수치가 낮은 것들을 저관여 상품, 높은 상품을 고관여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템 중에 저관여 상품이 있고 고관여 상품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생필품은 저관여 상품이에요. 크게 고민 안 합니다. 뭐 치약 칫솔을 고를 때 많이 고민 안 해요. 그래서 고민 안 하기 때문에 선택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케팅에서 두 가지 화두가 있거든요. 획득과 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도 있지만 확보된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통신사 같은 데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딴 데로 안 가게.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고객이 유지됐을 때 부가가치가 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저관여 분야의 상품들은 고객을 획득하긴 좋은데 그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긴 좋은데 쉽게 떠나요. 그럼 애써 노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관여 상품은 실제로 건기식 같은 건 입에 넣는 거라 이게 뭐 가격의 높낮이를 떠나서가 아니라 입에 직접 넣고 직접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선택이 어려워요. 그쵸. 근데 획득이 되고 나면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고관여 저관여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네트워크 아이템 중에 과연 대표적으로 생필품을 할 거냐 건기식을 할 거냐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한번 획득된 고객이 잘 떠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관여 고관여 중에 고관여가 훨씬 더 이렇게 사업을 하고 네네. 멤버십을 꾸준히 늘려나가기에 훨씬 좋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그 관여도에 따라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관여도가 낮은 제품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쟁하는 대상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관여인 생필품을 취급하면 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누구랑 경쟁하냐면 택배 기사님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주요 역할은 뭐냐면 가서 갖다 주는 역할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여도가 높은 건기식을 하잖아요. 그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기식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누구랑 경쟁해요? 의사, 약사, 한의사, 건강 컨설턴트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쟁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길어 죄송합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배재현 사장님 답변에 이어서 저관여, 고관여 약간 전문 용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템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필품이라든지 대체재가 가능한 상품들은 또 내가 소비자로 만들었어도 어디든 또 언제든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관여 같은 경우는 쉽게 떠나기가 어렵다. 독점성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건강기능성식품이 사업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전달하기 쉬운 제품이 사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물론 생필품도 아이템으로 있으면 이제 좀 도움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께 독보적인 제품 이런 게 없고 그냥 약간 다른 거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달할 때 상처를 입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전달받는 입장에서도 집에 있는데 이걸 또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팔아준다는 개념으로 가니까 이 전달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자존감이 많이 다운되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식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제품이 만약에 탁월한 그 효과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할 때 훨씬 더 자부심이 생기고 전달받는 입장에서도 나를 그냥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방식 자체도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 남는 말을 어떤 강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은 그거는 멋진 아이템이다. 그건 정말 시장성이 있고 수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독점성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굉장히 이게 똑같은 노력을 해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달받는 과정에서 상처도 덜 받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주시고 막 되게 엄숙해지고 막 수업 온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다 이제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사업자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은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 나면은 그 제품을 딱 끊어요. 왜냐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업을 안 하면 어쨌든 뭐가 상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막 중고나라에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메나테크 이제 제품은요 사업자분들이 사업은 그만둬도 제품은 계속 드세요. 계속 드시고 떠났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 다시 돌아오고 사업도 그만두셨다가 메나테크 제품 때문에 내 다시 와야 되겠다 몇 년 만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메나테크 제품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은 되게 많은데 예. 한 번도 한 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없다.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거
봤을 적에 아이템 건기식 중에서도 이제 메나테크 제품이 이게 계속 재구매가 되고 독점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탁월하다. 네, 그런 맞아요. 말씀. 메나테크가 이 네. 돌아온 탕자들이 많아요. 한 6, 7년 전에 떠났다가 다 겪고 나서 그래도 메나테크. 근데 이 방송 듣는 분 모르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요. 한번 손댔다고 떠났던 회사를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메나테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시기도 하고 말씀대로 그만두셔도 계속 제품은 드시는 이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지금 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 오늘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분이 계세요. 제 최근에 사례가 5년 전에 소비자를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께서 이제 인간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받으셔서 뭐 안 드셔보신 게 없으세요. 근데 최근에 5년 이후가 된 거죠. 사업을 해보실까 막 고민도 하시다가 남편분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는데 그때 10가지 넘는 선택권 중에 선택한 제품이 메나테크 제품이에요. 저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북에 갔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품을 섭취했는데 왜 이걸 선택하셨냐 하니까 이거저거 다 먹어봐도 이 제품만한 게 없는 것 같다 해서 남편이 드셨는데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소비자가 되신 지 5년 만에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봐도 이 메나테크는 그런 이제 좋은 아이템의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로 5년, 6년 쭉 가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게 메나테크 제품의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제품들 먹고 그래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의외로 메나테크에서는 내용은 모르고 내가 제품만 먹고 내가 바뀐 모습만 보고도 소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품에 발이 달렸다 할 정도로 해서 일단은 내가 먹고 나의 모습이 바뀌는가를 보는 것도 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실제 효과가 있는가. 결국에는 제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내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이 돈을 내고 쓰고 먹을 것인가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로서 매력이 없는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비자가 되어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장사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소비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력인가 여기에다가 사업까지 이렇게 겸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멤버십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독점성까지 있으면 훨씬 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확장성까지 있으면 이거는 거의 100점짜리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진정성이 필요하니까요. 사회자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조금 하나 생각난 게 있어 말씀드리면 제가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를 다른 여러 네트워크 사업자를 만나면 건기식을 하는 제품은 엇비슷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제품은 일종의 무기입니다. 내가 활을 갖고 싸울지 총을 갖고 싸울지 기관총을 갖고 싸울지의 차이인데 그냥 뚱쳐서 네트워크 제품들은 다 좋지 뭐 거기서 거기지 이러는데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묘한 차이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아이템을 분석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뭐 네트워크 제품은 다 비슷하게 좋다 이렇게 뚱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놓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 어찌됐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수 영양소였잖아요. 그쵸. 근데 환경이 바뀌면서 그 농업 환경이 바뀌고 토양이 바뀌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쉽게 말하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해서 건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는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다만 큰 돈을 번 사람이 없는 건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라는 건 사람이 세포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걸 메나테크가 먼저 알게 됐고 이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시장이 비타민과 미네랄 시장만큼 커지는데 지금 현재 이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는 메나테크가 유일하거든요. 그쵸.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이템 자체가 얼마나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가, 시장 규모가 큰가,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는 아이템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의 경쟁력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보상 플랜이 좋고 회사가 튼튼해도 내가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무기가 강력하냐 정말 강력하지 못하냐 그런 차이처럼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드린 독점성 그리고 또 뭐였죠? 성장성. 예,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제품을 쓸만한 그런 소비자 관점에서 도움될 만한 제품인가 그리고 그 성장성, 확장성까지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도 아이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있어서는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최고의 아이템이죠. 아, 그렇죠. 유희성 사장님은 예, 맞습니다. 아니, 질문 올라온 거 보고 있어요. 아, 예. 조지영 사장님 질문해 주셔가지고.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아이템의 기준.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내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소비자로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두 번째로 독점성이 있는가. 이 회사여야만, 이 아이템이어야만 하는 독점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성이 있는가. 이미 포화가 됐는가 아니면 내가 내 파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가. 거기에다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그런 그 트렌드까지 부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15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좀 다루기 때문에요. 굉장히 또 진지한 면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 한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리플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유희성 사장님 멋져요. 뭐 이런 거 막 써. 좋네요. 충성. 아이고 좋습니다. 저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아, 유희성 사장님 네. 칭찬이 많네요. 예. 아직도 댓글 한다는 사람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몇 명. 예. 아, 사실 유희성 사장님 지금 데스노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우물정자, 예. 우물정자로 저한테 얼마나 칭찬 쓰는지 좀 적고 있어요.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질문, 총 15번째 질문이죠. 고품격 매나 토크쇼 15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질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좋은 보상 플랜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